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도청사의 신축 부지로 캠프 페이지가 확정됐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 청사 부지를 조기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65년이 지나 구조 안정성이 취약한 강원 도청사.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자 엉뚱하게도 이전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청의 소재지 이전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여러 시군에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춘천에서조차 캠프 페이지 이전 제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며 정쟁화 조짐이 길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춘천 캠프 페이지를 새 청사 신축 부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도청의 신축은 청사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춘천 시민 2,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캠프 페이지로의 이전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사 건립과 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원도가 이곳 옛 춘천 캠프 페이지에 새 청사를 짓겠다며 첫삽을 뜨는 해는 3년 뒤인 2025년 1월이며 완공은 2027년 6월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재 발굴조사, 춘천시와의 부지 교환, 설계 등 행정 절차에만 3년이 걸립니다. 선거 시기에 쟁점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시정부의 의견과 또 시민의 간절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동감해 주셔서 사업비는 3,089억 원. 내년부터 해마다 600억 원씩 5년 동안 건립기금을 적립합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되면서 지역 간 도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던 도청사 신축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지난해 원주시정의 최대 성과로 관광 분야를 꼽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는 화훼단지를 꼽았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도지사 출마 시기가 임박하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원창목 시장의 정례 브리핑. 원 시장은 지난해 원주시정의 최대 성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치악산 둘레길 등 관광 분야를 꼽았습니다. 올해 시정도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관광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화훼단지를 꼽았습니다. 3선 임기 내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관광단지 지정 해제, 업체 대표 구속까지 연이은 악재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 시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화훼단지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제3의 투자자 물색을 시사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자한테 맡기어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가 직접 투자자를 물색해서 임기 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본인이 시작한 사업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0년 넘게 추진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사업을 몇 개월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성과를 못 냈는데 지금 와서 임기 내에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원 시장은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2월 중순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시가 동해선 철도 개통에 대비해 역세권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 일대에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청역 인근의 철도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삼척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해선 철도 구간이 개통하는 내년까지 삼청역도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시는 동해선 개통에 대비해 역세권 도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17필지, 18동의 건물을 철거한 뒤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척시가 삼척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서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전체 49명 가운데 80%인 39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감정평가 등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금액이 적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건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측정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안 되면 못 빌 거 아닙니까? 한 서너 집은 또 남의 땅에 건물만 있으니까 그 집들은 또 보상받아가지고 어디도 가지도 못한다고 또 그런 말. 삼척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거 용지를 기반 시설에 이제 주차장 용지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지 주민들하고 약간 좀 마찰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현명하게 시간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결하도록. 삼척시는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학교에서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를 요청했지만 춘천시는 학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과 주정차 공간 등 이용자의 편익,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요? 이승현 기자입니다. 졸업식이 열린 춘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꽃다발을 든 학생들이 친구, 가족들과 삼삼오오 모여 추억을 나눕니다. 하지만 졸업식이 열린 학교로 오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만 벗어나면 언제 어디서 차량이 불쑥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골목에는 주정차 차량이 질비합니다. 아이들도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주정차 차량 뒤로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는 모습이 아주 익숙할 정도. 학교 끝나고 나면은 이 골목으로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차가 좀 빨라. 여기 할머니 집 가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좀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인근에 거주하는 상인도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막 후진할 때 애들이 뒤에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이 차 뒤에 붙어 있다가 그게 움직이는 줄도 모르고 붙어 있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보이고. 이곳은 2년 전 인근에 1,7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춘천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요청했지만 보류됐습니다. 이 구간은 주차장 관련법상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이 강화되기 전 건축 허가가 난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게 보류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상가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반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 구역도 하려는 것 같은데 당장 그래도 여기에 상가가 없대만 몰라도 있는 사람도 많은데다 여기다 어린이 구역 하는 거는. 춘천시는 대안으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앞 안전을 어린이에게만 떠넘기는 건 아닌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농식품과 지역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이 펼쳐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8일까지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단속반 등 60여 명을 투입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과 명절 선물 세트,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 수입 상황을 사전 모니터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 배달 앱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월과 평창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9명의 지자체장은 어제 오후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정수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됩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강원도 미분양 주택은 1,076채로 지난해 10월보다 8.2%, 2020년 말보다는 65.4%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639채로 지난해 10월보다 2.9%가 줄었고 2020년 말보다는 41.4%가 줄었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고슴도치 섬에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을 허가해 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새로운 법인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채무를 정리했고 금융사가 지분 참여를 해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에 사업 시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슴도치 섬에 4천억 원 규모로 호텔과 인공해변 등의 시설 조성이 추진됩니다. 춘천 의암호 고슴도치 섬은 지난 2008년 한 업체가 마리나 시설 조성 등을 추진했다 좌초돼 1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국방부가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17일부터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서 작성법과 구비 서류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6일 묵계리와 곡교리 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책정되며 8월 말쯤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춘천시 동산면의 한 야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일대 6곳의 축산 농가가 방역대 농가로 지정됐습니다. 춘천시는 6곳의 농가를 전화로 예찰한 결과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가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정밀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돼지 출하와 분변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대 농가 6곳에서는 2만 3천여 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한파로 돼지 농장 주변 도로에 소독이 어렵다며 농가에서 멧돼지 기피제 살포 등 자체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튜브 채널 학기요TV를 통해 온마을 학교 운영자 공모 사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온마을 학교는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활동가와 학교, 지역시설 등을 연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0개 단체가 공모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5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교와 학부모,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도내 노인복지시설 3곳이 취약 노인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전국의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645개 기관 가운데 밥상공동체를 취약 노인 보호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우수상, 횡성 노인복지센터는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들 수상기관에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주어졌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역사와 문화 관련 그림책을 읽는 엄마품 그림책 특강을 비롯해 창의 미술놀이와 파워포인트, 가죽공예 등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방학 특강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쓸 운영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홍천군은 주민 5명 이상이 모인 모임과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다음 달에 통보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횡성군 우천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횡성군은 우천면 문암리 일원 8,800제곱미터 부지에 3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유치했고 발전사 3곳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각종 인허가를 마쳤고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6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